4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영세율 적용과 면세. 영세율 적용과 면세. 자, 이번 단락에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까 영세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영세율은 세율이 0이라는 거야. 0%를 곱한다는 거지. 아까 매출액에다가 그렇죠? 매출액 곱하기 세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 0을 곱하면 아무리 큰 숫자도 뭐가 나와요? 그렇죠. 0원이죠. 그럼 세금이 0원이면 면세 아니야? 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빼기 매입세액 공제하잖아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데는 매입세액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서 세금이 제로면 앞에도 대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대상 해줘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재료를 띄어올 때는 내가 세금을 낸 거죠. 그죠? 그걸 공제를 해준다는 거지. 대신에 물건을 판매할 때는 그렇죠. 세금 하나도 안 내. 그럼 어때요?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최고 좋은 거죠. 그런 적용을 받는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수출할 때만 적용합니다. 수출하는 업자들한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이거 면세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자, 뒤에 볼까요? 다시 VTR을 먼저 보고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VTR 보세요.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첨부 서류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 수출 신고 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수출 대행업자의 수출 신고 필증을 비롯해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 필증 등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첨부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의 작성 요령이 추가되고 불필요한 기재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내국 신용장 사본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전자 제출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은 수출 촉진, 외화 획득 목적으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전 단계인 매입세액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안 한다? 전액 공제해서 환급해. 그러니까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엄청나게 지금 띄워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세율은 세율을 뭘로 한다? 0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제로가 되는 거죠. 부가세를 징수 안 했는데 매입세액 공제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제도 해줘요. 그러니까 환급만 받는 거죠.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된다. 영세율 제도의 취지는 소비지급 과세원칙 기억나죠? 그렇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받고 소비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에서 하기로 이 가트, 과세 및 무역 협정에 관한 국제기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관세와 무역 협정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적용했는데 그때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우리 약속을 하자. 수입하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부가가치세 띄는 걸로 하자. 안 그러면 막 이게 중구난방이 되면 잘못하면 이중과세 문제 생기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 다음에 수출 촉진, 외화 획득, 장려, 그 다음에 장려해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영세율의 목적, 조세 정책적인 목적 위에 쭉 나왔는데 요 번호 내기 쓰기 딱 좋겠죠. 1, 2, 3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4 이런 내용으로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떨 때 영세를 적용하냐? 자, 수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란 우리 물품을 외국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국외 거래죠. 그렇죠? 이건 직수출이냐 대행수출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출할 때 들어간다. 근데
수출이 아닌 경우에도 비슷하게 할 때 우리가 수출처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적십자사 이런 데다가 수출하는 경우에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한테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대한적십자사가 이거를 갖다가 해외에다가 어떤 내용을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의료재단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WHO나 이런 거 이번에 WHO 맞나? 국제보건기구 맞나? 갑자기 네.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 맞죠? 이런 데다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기부 같은 거 한다든지 물건을 납품할 때 그 물건은 해외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수출, 당장 수출, 직접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출한 재화잖아요. 우리 용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용역은 이런 식으로 당장 용역을 수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국외에서 쉽게 말하면 노무를 밖에 나가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국외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당될 때 그때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런 용역도 부가세 부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세율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을 적용할 때 선박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을 드나들 때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에서 외국 간다든지 또는 외국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 용역도 영세율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달러를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때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랬는데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일정한 재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뭐 밑에까지 자세히는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미국인이야.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미국 대사관에다가 뭐 물건을 납품해요. 대사관에서도 뭐 회식을 한다든지 또 거기 안에서 뭐 물건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다 물건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뭐 정수기를 갖다 거기다 설치를 한다든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렇죠. 이것도 우리는 수출에 준해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네. 국내에서 소비는 하지만 판매하는 대상이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이야. 그렇죠? 외국 기관이면. 그러면 그때는 영세율을 똑같이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적힌 내용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면세 이번엔 적용 대상 영세율과 면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세율 얘기 끝났어요. 이번엔 이제 면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면세는 세금을 면해준다는 얘기예요. 부가세 10%를 더 받아야 되는데 10%를 안 받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 부가세를 부과하는 순간에 가격이 10% 비싸지죠. 그러지 않겠어요? 최종 내가 이거를 1,000원에 팔 건데 갑자기 국가가 나타나서 세무당국에서 야 여기서 100원을 나를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1,100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물건값이 100원 비싸지잖아요. 10%가 비싸지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을 이끄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써졌습니다만 기초생활물품 이건 서민들이 필요를 꼭 먹어야 돼. 국민후생 용역 후생이 말한 거야. 의료라든지 아프면 약 사 먹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필히 사야 되는데 국가가 이것까지 가격을 올리기 좀 그렇지 않냐. 기초생활물품이 뭐예요? 쌀 같은 거. 그렇죠. 이건 다 사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럼 좋아. 내가 그 10%안 뜯게 하는 겁니다. 문화 관련한 거. 스포츠나 공연 같은 거. 이런 거는 국가에서 좀 다 장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 싸게 할 테니까 많이 좀 이용해 줘. 그래, 내재 생활 좀 많이 해. 비싼 무슨 골프 이런 게 아닌 이상 기본적인 최소한의 문화생활 해야죠. 그다음 아플 때 최소한의 병원 가고 약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거래에 대해서는 나 세금 안 뜯게. 그래, 자유롭게 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면세 개념이 그거예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면세 의무는 당해 면세 사업자 단계에서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부 부담의 면제로 기초생활 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면제를 적용한다.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면세 사업자가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징수상 매입세액이 환급돼야 한대. 환급 안 되죠. 그냥 그런 거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전가된다. 용역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징수상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 채 최종 소비자한테 그 부담이 전가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물품이 중간에 유통될 때 중간에 이런 어떤 그런 변화가 생겨서 물론 다른 업종으로 건너가 가지고 매입증 세액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죠. 별도로 세무당국에서 매입세액 환급 같은 공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그랬는데 방금 위에서 말한 기초생활물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 너무 뭉뚱그려놔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자세하게 좀 나온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물품 그랬는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쓰는 농축수산물이에요. 1차 가공된 김치, 두부, 고추장. 바로 우리가 맨날 먹는 주식이죠. 얘네들은 기초생활물품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면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축수산 임산물, 그 다음에 수돗물, 생수는 과세한답니다. 연탄, 무연탄, 그렇죠. 없는 사람들이 쓰는 물품이죠. 그 다음에 여성용 생리용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건 한번 봐보세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물건 사고 한번 거기에 영수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가세가 아마 없을 겁니다.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면세니까. 그 다음에 애들 기저귀, 분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표도 마찬가지고요.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좀 조금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면 매매에 대해서도 취득 매매에 대해서도 부과를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용역 이제 임대만 써져 있는데 매매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후생 재화 용역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의료 보건 용역입니다. 의약품 관련한 거. 우리가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 맡아서 약을 사 먹이면 면세예요. 그거는. 근데 약국에서 우리가 무슨 가스 활명수 사 먹었어요. 그거는 일반 의약품이니까 그건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영수증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구분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원 등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는 그 가격에 보면 영수증 끊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가 10%가 붙어 있는 가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무슨 취업자를 위한 학원이라든지 세무회계학원 이런 데 국가에서 인가받아서 보조받아 하는 데 있죠. 이런 데는 면세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부가세가. 영수증을 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없고요. 대신에 방송, 광고는 과세를 한답니다.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근데 프로 경기나 영화관은 과세입니다. 영화는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은 과세하는 거고요. 그 외에 아마축구 이런 것들은 세금 과세는 안 합니다. 예술 같은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연극 이런 것들은 좀 사실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미술, 그림도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가난하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다 세율이 없습니다. 면세입니다. 도서관, 책 많이 읽으라고 미술관, 동식물원 이런 거 입장료 거기에는 다 면세라는 거. 그렇구나 하고 구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걸 달달달 할 필요 없는데 구별할 수는 있겠죠. 어떤 취지인지를 알고서. 그러면 설령 문제가 나와도 이 취지에 보면은 이건 당연히 면세겠다. 애우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몇 장 안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품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부가가치세 구성료에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얘기인데 금융보험. 그렇죠. 금융보험 용역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토지 공급.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하는데, 토지를 공급하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용역에 대해서 변호사, 공인에게서 세무사들이 인적 용역하는 거는 과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밖에 종교 자선활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린 도나 군이나 이런 것도 다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세율을 때리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이익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면세가 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여기 나왔네. 해당 주택 건설 여기 나오네요. 국민주택 규모. 참고로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로 치면 24평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밑에 안 했구나. 자, 면세 포기가 나옵니다. 면세 포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익의 공급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 대상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니, 면세 대상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포기해요? 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꽃집을 해요. 화원을 해, 화원. 화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국내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면 이분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보면 뭐였죠? 농축 수산물 1차 가공 안 한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면세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면세업자예요. 면세업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매출세액에 대한 세금도 안 내지만 또 뭐도 없어요? 매입세 공제도 있다 없다? 네, 매입세 공제도 없어요. 왜? 네가 물건 띄울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매출세 공제도 안 하지만 세금도 안 때리지만 매입세 공제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꽃 화원을 운영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거름이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원재료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돈 주고 사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증빙 공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세금을 안 내니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해외에 수출을 하네. 만약 일본에다 판매. 일본 별 거래 안 하고 싶지만 어쨌든 일본에 거래한다 칩시다. 일본에다 꽃을 수출을 해. 수출을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영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영세율은 똑같이 세율을 안 내는 건 똑같은데 0인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입공제세 한다 안 한다? 영세율은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들어간 부가적인 거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야, 국내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면세 업자니까 이것도 안 해주는 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수출하는 이거는 나 좀 억울하다. 이거는 내가 이런 매입세 공제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죠. 자, 그때 이 화원 입장에서는 나 이 면세 포기, 나 이걸 좀 해주시오. 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거 신청할 수가 있겠죠. 이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까지 다 매입세 공제가, 이거 면세, 이것까지 다 포기냐? 아니죠. 국내 하는 거는 인정하면서 국외 수출할 때만 다 일시적으로 풀어주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는데, 어디 뒤에가 좀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럴 때 해당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면세 포기 절차는 계속 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다음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한꺼번에 제출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개인 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자하고 관이 과세자 넘나드는 것처럼 3년간 한번 하고 나면 3년 동안은 변동을 못 한다는, 넣었다 뺐다 못 한다는 거죠. 자꾸 들락날락 못 하니까 3년간은 그대로 해야 된다. 면세 포기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렇게 신청하면 거기서 국세청에서 승인해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통보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요청하면 끝나는 거죠. 언제나 포기가 가능한데 아시겠죠? 근데 3년간은 가야 된다는 거죠. 면세 포기를 하고 나면. 자, 여기 영세율하고 면세에 관한 비교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영세율, 각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의무가 영세율이 있어요. 그렇죠? 매입세 공제 해준다. 그렇죠? 근데 면세는 각종 의무가 없어. 그다음 매입세 공제는 얘도 없어. 그렇죠? 매출세가 없죠. 여기도 매출세 0이니까 없긴 없는데 여기는 매입세 공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진짜 글자 그대로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라는 취지긴 하죠. 그러니까 면세업자보다 훨씬 영세율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면세업자인데 수출을 해야 될 때는
나 면세를 포기하고 나 영세율을 적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의무 권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이제 좀 복잡한 게 생기죠.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보충학습인데, 자, 영세율을 신고하는 경우는 첨부 서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서류를 넣어야 맞겠죠. 자, 여기 보면 영세율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제로가 되면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으니까 혜택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검증하려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 자, 봐봐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를 제출 안 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의 0.5% 가산세.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0.5% 가산세를. 여기 선생님이 아까 예로 든 게 나오네.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 면세 포기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거죠. 나 관련 서류 내고 할 테니까 매입세액 환급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영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은. 자,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령에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를 정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을 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와 국외 거래가 한꺼번에 있다. 그러면 국외 거래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수출하는 것 때문에. 근데 국내 거래조차 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내 거래는 그냥 부분 다 면세로 그대로 두고 국외 거래, 즉 수출하는 것만 나 영세율로 면세 포기하랍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둘 다 겸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재료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아까 화원 같은 게 예를 들면 이 물건이 이렇게 재고가 쌓여 있으면 이 중에 일부를 그렇죠. 국내 판매하고 어떤 거는 해외로 수출하는데 이 것에 대한 물품세액하고 여기 국내용에 대한 걸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매입세액을 둘이 딱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막 퉁쳐서 막 물건 떼어가지고 내가 가공해가지고 일부는 국내용으로 일부는 수출용으로 쓸 텐데 이거에 대한 원재료 비용을 다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때는 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어떻게 하냐면 공통 매입세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나누기 총 공급가액 즉 총 매출에서 내가 내 해외 수출을 내가 한 10분에 내가 2는 해외 수출했어. 그럼 5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5분의 1만큼 총 비용 내가 들어간 거에 5분의 1만큼 공제해주겠다. 매입세액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일일이 따져보기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간 하면 아까 얘기했죠. 3년간은 그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유리한지는 잘 따져보고 해야 돼요. 항상 어떤 거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딱 한 번 하고 말 거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딱 수출 한 번 하고 1년에 끝나겠다. 아니다. 계속 내가 이제 꾸준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한테 오퍼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바꿔야 되겠지만 딱 한 번 하고 끝나겠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한 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잘 유불리를 따져보시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이렇게 길게 2단을 1시간 넘게 촬영을 했네요. 이 뒤에 수행활동은 여러분이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 벌써 이제 4단원 끝났습니다. 부가세 수고 많으셨습니다.